자, 이제 직류회로입니다. 직류. 자, 전기는요. 직류전기가 있고 교류전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류전기하고 교류전기가 있다. 그럼 직류전기가 뭐냐? 전압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전압전류가 아무 변화가 없는 일직선인 그런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직류전기라고 해요. 이게 보통 말하면 DC 전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직류라고 합니다. 그 극성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 변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변하는 전기가 교류전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형광등을 보면 그냥 뭐 깜빡깜빡거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콘센트도 마찬가지야. 콘센트 저 앞에 전기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막 바뀌면서 오는 거예요. 전기가. 근데 우리 충전기 보면 그 앞에가 뭉퉁거려 있죠. 거기에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회로가 들어 있어서 교류를 그 직류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류전원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반도체에 들어가면 그걸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류 전기가 뭐고 교류 전기가 뭐다. 아, 시간 변화에 따라서 전압 전류가 변하지 않는 거, 일정한 거. 전압 전류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교류다. 그다음에 직류 회로는 이렇게 표시해요. 예를 들어서 저항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직류 회로라고 해요. 직류 회로. 자, 그러면 교류 회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교류는 이렇게 물결 모양. 이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회로를 구성한 게 이게 회로예요. 회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류 전기하고 교류 회로, 직류 회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직류 전기하고 이제 전기를 공부하는데 왜 물질이 나올까요? 물질이. 그 신기하죠. 물질을 알아야 된대요. 왜 알아야 돼요? 전기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의 근원이.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뭐죠? 원자죠. 원자. 그죠? 거기서 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뭐냐면 물질의 기원을 보면요. 우주, 물질의 기원. 이 기원을 보면 물질의 기원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 빅뱅 아시죠? 빅뱅. 가수 빅뱅 말고 그 대폭발이라는 거 있죠? 대폭발. 대폭발이 일어나요.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엄청 높았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각들 있죠. 그 조각들이 이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뭐예요? 지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구가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물질을 한번 봅시다. 물질을 지구야. 지구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구가 물질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을 쪼개볼게요. 한번. 이걸 쪼개면 뭐가 되냐면 뭐가 될까요? 원자가 돼요. 이 속에는 이제 분자가 있고 그러겠죠. 자, 원자가 돼요. 원자. 이거는 뭐예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예요. 자, 분자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이 안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를 먼저 보면 원자라는 거죠. 자,
이 원자를 또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걸 쪼개면 어떻게 돼요? 이걸 쪼개면 원자 핵과 전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이놈은 더 이상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쪼개지지 않아요. 근데 이 원자 핵을 쪼개보면, 또 쪼개봅시다. 이걸 쪼개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또 쪼갤 수가 있어요. 뭘로 쪼갤까요? 이 쿼크라는 게 있습니다. 쿼크. 이 쿼크 세 개가 모여서 요놈이 된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 거거든요. 자, 쪼갰어요. 자, 이제는 모아 볼게요. 그러면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되는 거고, 요 양성자, 중성자를 모으니까 원자 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이 전자랑 이루어서 이걸 모으니까 원자가 된 거고, 원자를 모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물질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질의 구조를 보면 모든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원자는 원자 핵과 중성자, 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 그냥 흐름이구나,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이 되는 입자다. 이제 전하가 뭐 이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요. 양성자기 때문에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분자는 이제 뭐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모여서 뭐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 분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가 구성된 게 이제 물 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의 발생인데요. 여기서 전기의 발생은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전자의 이동이에요. 전자가 이동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얘기해 드릴 건데, 전기의 발생은 전자의 이동이다. 이 전자의 이동은 뭐하고 관련이 됐냐면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기력을. 자, 그러면 이제 전기의 발생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양성자죠. 이게 중성자죠. 그죠? 그럼 그 외곽에는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몇 개예요, 여기서? 두 개죠. 세 개죠. 양성자 하나, 둘, 셋. 중성자 몇 개? 세 개. 전자가 몇 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지금 무슨 상태일까요? 중성 상태거든요. 중성 상태인데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았어요. 에너지를 딱 받게 되면 이놈이 튀어나가 버려요. 왜? 이 양성자는 있잖아요. 이 전자보다 무게가 1840배가 무거워요. 그래서 안 움직여. 그래서 가벼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을 이제 했다고 합시다. 이동을 합시다. 그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자 3개 있고 마이너스 이제 똑같이 있어요. 자, 이놈이 어느 외부적인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놈이 어떻게 이동하죠?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리 왔어요. 그럼 여기 하나 더 붙어. 이렇게. 왜? 이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양성자수는 몇 개예요? 예?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전자수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 종류는 양의 전기가 되는 거죠. 플러스 1이니까 양의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 상태에 있다가 어떤 균형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때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서? 원자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양성자수는 몇 개예요? 3개죠. 자, 플러스 3. 그 다음에 전자수는 4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음의 전기. 음의 전기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조건 중성이야. 중성으로 있다가 이놈이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적기 때문에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양의 전기, 플러스 전기 또는 플러스 전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얘기도 하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원자 구조에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외부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전자 궤도를 벗어난 후 물질 내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되는데 이러한 전자를 갖다가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뒤에 가서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이 전기력은요 힘이잖아요. 전기력 힘이잖아요. 힘이에요. 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놈은 힘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힘의 크기를, 전기력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쿨롱의 법칙으로 전기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힘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고 플러스가 뭐였어요? 그러면 이놈은 어떤 힘이 작용해요? 힘의 방향이 어딜까요?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은 어떻게 돼요? 땡기는 거죠. 그죠? 요 땡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인력, 이거는 청력. 그러니까 전기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력과 청력을 가지고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힘의 방향. 인력과 청력이라는 거죠. 전기력은. 그래서 이 전기력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력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쿨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쿨롱의 법칙으로. 자, 여기는 뭐예요? Q 쿨롱이죠. Q라는 전기가 있어요. 자, 여기도 Q가 있죠. 하나가 전기량 전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떤다고요? 이 거리 R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면 멀수록 이 전기력을 받는 힘이 그쵸, 감소한다는 거. 그럼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거죠. 금이. 그래서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쿨롱의 법칙은 전기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쪽에서 이제 전기력, 자기력 이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먼저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좀 할게요. 이 전기력은 이 쿨롱의 법칙의 전기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힘은 F는
뭐에? 거리의 제곱에 그 다음에 각 전하량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리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전율. 근데 여기가 동그라미가 붙였잖아요. 그래서 진공 유전율이라고 그래요. 진공 유전율. 그러니까 유전율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진공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해준 거예요. 근데 비유전율은 1이거든요. 1. 그래서 진공 유전율을 쓰면 이게 몇이죠? 8.855 곱하기 10의 12승. 이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요거를 놓고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9 곱하기 10의 9승. 요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력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력이 있어요. 자기력도 쿨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쿨롱의 법칙으로. 그래서 요 놈은 자기력은 4파이 투자율분의 1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석하고 자석 N극하면 어떤 힘이 생길까요? 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력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력과 청력이라는 힘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S극이면 땡기겠죠. 그죠? 똑같잖아요. 이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의 제곱에 이때는 이제 자극이죠. 자극 하나, 자극 두 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 뮤는 뮤0 뮤S. 이게 뭐냐면 진공 투자율이라는 거죠. 진공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몇이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진공 투자율, 이거는 비투자율, 이건 투자율. 그러면 투자율이 뭐냐? 유전율이 뭐고, 투자율이 뭐냐? 그죠?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투자율 같은 경우는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체가 자석화되는 그런 걸 갖다가 상수를 갖다가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기장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콘덴서에 보면 그 유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을 때, 자지장이 가 있을 때 그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콘덴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물질을 집어넣어요. 요 물질을. 그럼 이 물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충전하는 능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유전체를 쓰는데 이때 유전율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까지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전기력이 뭐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아, 힘의 방향을 알 수 있구나. 근데 그 힘의 크기는,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쿨롱의 법칙으로 설명해서 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는 이제 다 천천히 다 설명할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전하끼리 밀고 당기는 힘인데 두 전하 사이에 생기는 힘이다. 전기는 다르지만 흡인력과 반발력이 있다. 왜 흡인력과 반발력이 있는지 아시겠죠?